나의 아이가 한국의 메시가 될 상인가? 한국의 메시, 아자르, 그리즈만, 산체스.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 주위에 있는 유럽에서 온 5, 6, 7세 메시 아버지들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5, 6, 7세 메시들인데 한 살 월반한 U7, 8, 9 팀에서 에이스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평균 적어도 두세 골씩 넣고 있습니다. 3명의 부모님들 또한 소시적에 마라도나 바조로 불리던 분들이었습니다. 혹은 다른 운동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분들입니다. Okay, let's go. 초등 1학년 우리 아이를 한국의 메시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선 만으로 1살 된 아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키가 작아야 하고 몸이 퉁퉁해야 합니다. 운동신경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 대근육 발달형보다는 소근육 발달형 아이가 유리합니다. 자, 아이를 만들고 오셨나요? 그럼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만나의 기준 1살부터 시작합니다. 5살? 어림도 없습니다. 1살 이전까지는 그냥 잘 먹이고 건강하게 키우시면 됩니다. 1살, 이제 막 서기 시작했죠? 많이 놀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진 5살 우리 아이도 잘 했다고요? 하루 2시간 이상 실내, 실외에서 열심히 걷고 뛰어야 합니다. 1살 선물에 축구공을 포함시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진짜 축구공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이즈 2 축구공도 좋고 아이케아에 있는 푹신푹신한 축구공도 괜찮습니다. 아이케아 축구공 무시하지 마세요. 메시가 아이들과 집안에서 축구할 때 사용하는 축구공 중 이 아이케아 축구공이 있습니다. 명품 축구공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도 우리 5살 아들과 똑같이 했다고요? 지금부턴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머리가 좋아지는 교보제, 블럭, 장난감 필요 없습니다. 있으면 집 안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 생겨 좋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교보제는 좋지만 기본적으로 집에 있으면 지루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책을 읽어주는 건 추천드립니다. 집 안에서 차분하고 지루한 활동, 그 외의 활동들은 집 밖에서 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을 만드는 게 1살의 핵심입니다. 2살이 되면 여전히 매일 2시간 이상 놀이 운동을 하면 됩니다. 공 필요 없습니다. 주 1, 2회 주말에 아빠와 함께 잔디밭에 가 가끔 공을 차면서 놀면 됩니다. 그 외에는 그냥 놀아주세요. 아빠가 아이를 쫓아가면서 잡는 놀이, 아이가 아빠를 쫓아가는 놀이, 물놀이, 스케이팅, 야구공 던지기, 프리즈비, 자전거 뭐든 좋습니다. 축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상체의 움직임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고요? 저의 피지컬 리터러시 영상들을 참고해주세요. 아빠가 많이 오버해서 놀아주셔야 합니다. 절대 훈련 같은 건 시키지 마시고 단단하거나 아플 수 있는 공보다는 스펀지볼, 아이키아 공 등을 추천합니다. 훈련은 왜 하면 안 되냐고요? 에이, 2살이 무슨 훈련이에요. 그래도 설득이 안 된다면 저의 벌꿀 오소리 혹은 경험치 2배 이벤트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3살부터 4살까지는 그냥 어린이집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야외 활동이 많고 아이를 열심히 놀게 하는 놀이형 어린이집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축구 훈련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학원에서 하는 훈련을 시키시면 큰일 납니다. 놀이형 훈련이어야 합니다. 3살 어린이를 받아주는 축구학원이 있다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훈련이라기보다는 그냥 뛰어노는데 같은 공간 안에 공이 있는 수준일 겁니다. 축구공으로 농구해도 좋고 껴안고 뒹굴뒹굴 하고 있어도 됩니다. 공이랑 친해지고 축구학원이라는 곳은 노는 곳이라는 인식만 주면 됩니다. 주 1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혹은 어린이집처럼 매일 가 있는 것도 좋습니다. 4살 때에는 아이가 학원을 다니면서 내가 다른 아이보다 점점 잘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학원에서 무언가를 배울 생각하지 마세요. 폼 버리세요. 기본기 절대 하지 마세요. 메시 망가집니다. 왜 망가지냐고요? 저의 경험치 2배 이벤트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무슨 말 할지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시죠? 네,
이때부터 엄마 아빠와의 1대1을 해야 합니다. 계속 져주세요. 5점 내기를 하면 3대2로 져주셔야 합니다. 1대1 10번 하면 한두 번 이기셔야 합니다. 오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짧은 게임형 훈련들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의 다른 영상들에도 이런 훈련들이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공을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가져다 주지만 웬만한 공은 아이가 가져오게 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은 불친절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 아빠 쪽에 있거나 너무 멀리 있는 공은 아빠가 가지고 오겠지만 아이와 부모 사이에 떨어진 공은 아이가 가져오게 해야 합니다. 엄마가 잘못 쳤더라도 가운데에 있는 공은 아이가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만 보면 반사적으로 달려드는 성향을 키워줘야 합니다. 아이를 강아지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런 1대1을 포함한 공놀이를 주 2회는 해 주어야 합니다. 주말에 뭐라 하시지 마시고 토요일엔 아빠가, 수요일엔 엄마가 놀아주고 잔디밭에서 하면 더 좋습니다. 혹은 넘어져도 아프지 않을 만한 곳을 찾아주세요. 5살이 되면 아이가 축구학원에서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는 게 보일 겁니다. 이때 나타나는 건 이겁니다. 공을 보면 다른 아이들보다 우리 아이가 먼저 달려든다. 드리블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드리블이 된다. 시저스, 스텝오버, V컷, 턴 이런 건 기대하시지 마시고 가르쳐 주시지도 마세요. 락 크로케타 정도만 허용됩니다. 대신 몸을 사용해서 수비하고 공을 지키는 법, 1대1을 하면서 수비와의 거리를 만드는 법 정도만 알려주세요. 4살부터 5살 되기 전까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락 크로케타, 수비와의 거리, 몸으로 공 지키는 법 정도만 알려주세요. 거기에 추가하고 싶다면 슛 정도만 추가해 주시고 공중볼 원바운드 된 후 트래핑 하는 정도? 이게 최고 난이도입니다.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것들만 2년 내내 주구장창 시키세요. 메시를 보세요. 메시, 아자르, 산체스, 그리즈만 이 선수들의 개인기의 특징은 모두 별게 없다는 겁니다. 종류가 다양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공 들고 달립니다. 4살부터 남들은 시저스, 크루이프턴, 레인보우 이런 거 연습할 때 공 잡고 달리기의 무한 반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요일 정해서 매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수요일, 토요일 아이랑 놀아줄 때 1대1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가 하게 냅두는 겁니다. 아빠가 인사이드 터치 혼자서 하면 아이가 자연스럽고 어설프게 따라하면 됩니다. 이거 해봐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건 월 1회 정도면 차고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2년 동안 라크로케타 2-3번 알려주시면 됩니다. 슛은 발에 어디로 차든 냅두시면 됩니다. 이때 알려준다고 절대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빠 속만 터지고 다음 주에 또 코발로 슛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발 냅두세요. 어차피 안 돼요. 코발로 슛 차다 엄지발가락 아프다고 하면 그때 가서 그럼 아프지 않은 쪽으로 차봐. 이 안쪽으로 차면 좋아 정도면 됩니다. 오히려 공 10개 쭉 냅둬주시고 그 공 계속 차는 연습 하면은 슛이 훨씬 좋아집니다. 여기로 차봐 저기로 차봐 의미 없습니다. 인사이드 패스 냅두세요. 지금 가르친다고 안 됩니다. 이것도 2년 동안 한두 번 보여주시고 냅두세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주세요. 그냥 냅둬주세요. 아이가 볼을 가지고 드리블하는 이 무한 반복에 중독되어 공만 보면 드리블하는 게 이 나이대의 목표입니다. 다행히 키가 작은 아이들은 다리의 힘이 정확하게 드리블하기 좋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훈련 안 해도 공의 무게와 다리의 길이, 힘이 정확히 들어맞아 이미 타고난 드리블러입니다. 반사신경이 느린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다면 유럽 축구에서 말하는 운동신경 좋은 아이로 내 아이를 키워보자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피지컬, 어렸을 때는 이 훈련들을 놀이 형식으로 10번만 해도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살 메시들에게 피지컬은 매우 중요합니다. 5살 때는 부모 혹은 친구와의 1대1을
1회 더 추가해 주 3회 엄마, 아빠, 친구, 형, 동생들과 축구 놀이를 하면 됩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건 우리 아이가 학원에서 공만 보면 달려들고 공 잡으면 패스 안 하고 무조건 드리블만 하는 아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어 있다면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 영상들을 꾸준히 봐주세요. 다른 학부모들에게는 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들의 아이가 공을 뺏을 기회도 없고 공을 드리블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아이는 패스를 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은 학원을 옮길 생각을 하고 코치는 이 아이에게 패스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어느 정도의 요구는 괜찮습니다. 코치도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코치가 심각하게 아이에게 패스를 요구한다면 학원을 옮기셔야 합니다. 이런 아이를 좋아하는 학원들은 또 많습니다. 분명 팀의 승리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그리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공에 달려드는 성향이 줄어들었다 생각이 들면 이 둘 중 하나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기술 피지컬이 문제일까? 아니면 축구가 재미없어지고 있는 걸까? 기술 피지컬이 문제라면 이때부터 반복 훈련을 해도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계속 반복 드리블 훈련은 U9 전까지는 최대한 비중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이 메시들에게는 이 비중을 매우 높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공에 눈이 돌아 드리블을 잘하고 싶은 욕망에 가득 찬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피지컬이 떨어진다면 제 피지컬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놀이식으로 해줘야 해요. 만약 기술과 피지컬 때문이 아닌 성향이 점점 공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축구가 재미없어진다면 모든 반복 훈련과 기술 훈련은 멈추시고 놀아주셔야 합니다. 이 나이 때 메시는 절대 훈련에서 실력이 늘지 않았었습니다. 메시는 4세 때 축구 클럽에 들어가면서 훈련해서 실력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놀이와 시합에서 이미 실력이 올라와 있었고 그 이후에 축구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공 가지고 하는 놀이를 하면서 많이 져주고 다른 친구들과의 시합을 많이 하면서 매일 이겨서 즐겁다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이 나이 때는 이기는 거에 목적을 두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 메시는 매우 특별한 아이들입니다. 그냥 자신이 오늘 누구를 상대로 몇 골을 넣었는지, 자신이 어떻게 골을 넣었는지가 아주 중요한 아이들입니다. 성향과 공이 멀어지고 있다면 훈련은 줄이시고 놀이의 비중을 늘려주어야 합니다. 6살이 되면 이 아이는 다른 나이의 아이들에게 배울 게 없습니다. 집에서 레고하고 블럭 쌓고 숫자놀이 하느라고 하루에 4-5시간 뛰어놀지 않은 아이들과 메시의 차이는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거의 고등학생과 초등학생만큼 차이가 크게 납니다. 20분 3대3 시합을 하면 혼자 4-5골은 쉽습니다. 그럼 월반을 해야 합니다. 아이가 공을 뺏고 드리블해서 슛을 하는 걸 너무 쉽게 한다고 느껴질 때 5살이든 6살이든 월반을 해서 형들과 축구를 해야 합니다. 보통 1살, 최대 2살까지 월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패스는 필요 없습니다. 주구장창 공 뺏어서 드리블 슛의 무한 반복입니다. 어제 봤던 게 오늘 나오고 지난주에도 봤던 것 같고 1년 전에도 봤던 것 같은 그 광경의 무한 반복입니다. 내일도 똑같은 거 또 할 거예요. 한국 환경에서는 U8에서부터 패스를 강요합니다. 최대한 패스를 강요하지 않는 곳에서 좁은 공간에서 축구를 시키시고 U7 게임들도 나가면서 더 쉽게 골을 넣어 자신감을 세워주는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월반했는데 우리 아이가 경기당 한두 골을 못 넣는다면 다시 내려오셔야 합니다. 경기당 적어도 2-3골은 넣는 환경에 있어야 합니다. 포지션은 최대한 다양한 포지션을 경험하는 게 좋습니다. 수비, 미드, 윙, 공격, 어느 포지션 어떤 환경에서도 수비에서 드리블도 해보고 미드에서 볼키핑 하면서 드리블도 해보고 윙의 넓은 공간에서도 드리블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저의 유럽에서 사용하는 유소년 선수 성장 체크포인트 영상을 참고해 아이의 성장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아자르는 패스를 받기 위해 공을 잡고 있는 자기 편 미드필더에게가 공을 뺐다시피 해 드리블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걸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패스는 좋은 선택이 아닌 내가 드리블로 뚫을 수 없을 때 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그마저도 원투 패스로 공을 다시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걸 밖에서 제3자가 봤을 때는
드리블도 잘하는데 같은 편을 이용할 줄도 알고 박스 안에서 어시스트도 잘하는 선수처럼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신경 쓰셔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챙겨주시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챙기고 원하는 걸 스스로 하는 습관을 들이는 걸 매우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경기 중 어설프지만 아이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해야 합니다. 6살 전까지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보다 공을 잡고 드리블 하려고 하는 성향을 본능에 새기는 게 목적이라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스스로 드리블을 할지 패스를 할지 어느 방향으로 드리블을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너무 친절한 부모 아래서 메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살 때부터 메시를 만드시고 계신가요? 만약 우리 아이가 1살 때부터 만들어진 메시가 아니라면 콘 드리블, 반복 훈련, 7살까지는 제발 비중을 최대한 줄여주세요. 이 영상은 한국형 메시를 만들려고 만들어진 영상이 사실은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키가 작고 퉁퉁한 체형을 가진 아이, 우리나라에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아이라도 부모가 축구에 지대한 관심이 있고 1살 때부터 운동시키고 축구를 시키는 부모 극히 드뭅니다. 유럽이요? 있습니다. 유럽도 아니고 북미에 사는 제 주위에 이런 아이들 5명 있습니다. 저희 팀에도 1명 있고 제 아들 학원 같은 반에 3명 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들은 그냥 축구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이 아이들은 이런 성향의 아이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결국 프로팀에 한 팀에 메시 1명입니다. 바르샤에서 메시와 산체스가 같이 뛰었던 게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메시 스타일 선수 2명이 함께 뛴 팀입니다. 그나마 매업 사나이라고 하면서 산체스가 메시에 가려졌었잖아요. 한국형 메시는 냅두세요. 그럼 또 다양성이 중요하다, 안 된다 하니까 계속 그런 선수가 안 나온다 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방금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제발 이렇게 놀아주지도 않으면서 팔짱 끼고 아이만 콘 드리블 시키면서 메시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주셔야 합니다. 아이는 축구와 점점 멀어집니다. 아이가 8살이 되기 전까지는 공부도 많이 하시고 놀이형 훈련, 게임 많이 시키세요. 제가 시키는 게 아니고 유럽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제 주변에 있는 6, 7살 메시의 아버지와의 대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3가지였습니다. 1번 멘탈,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1대1 반복 훈련. 멘탈을 가장 강조하고 1대1 혹은 축구 놀이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5살 이후 아이들이 원할 때부터 반복 훈련을 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가장 저렴한 축구 클럽을 다니게 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질, 이들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6살 이후에나 그나마도 저렴한 아카데미를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빠와의 1대1을 이제는 지겨워하니까요. 메시 유형의 아이들 뿐만 아니라 유럽의 대부분의 축구 선수들은 이런 식으로 키워집니다. 부모와의 축구 게임, 축구로 이기려 하는 멘탈, 아이가 주체가 되어 하는 반복 훈련.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기본기 좋잖아요. 우리나라 학원 가서 그렇게 훌륭한 코치들이 계속 가르쳐줬는데 우리나라 기본기 유럽과 가까워지고 있나요? 제발 한 번만 따라해보자고요. 기본기 반복 훈련 시킨다고 기본기 느는 거 아니니까 강남 사는 우등생들이 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시골 조그마한 초등학교에 1등 하는 아이 아무리 따라해봤자 시골에서 욕나는 세상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리고 제 영상들을 보시고 유럽의 선수들은 어떻게 키워지는지 확인해주세요. 오늘도 행복 축구하세요.